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술방에서 살짝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조금씩 본인의 사주에 어떤 오행이 많거나 적거나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하면 개운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명이라는 게 사주팔자가 한순간에 바뀌진 않잖아요. 조금의 나의 노력, 매일의 나의 노력과 그게 이제 쌓여서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나의 성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뀐 후에 운명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말이 거창하게 개용법이라고 하지 않고 본인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많았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숙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조금씩 하루에 한 1분 정도만 나의 평상시의 습관을 바꾸면 그게 모이면 그래도 한 달이면은 얼마가 되죠? 제가 산수에 약합니다. 네. 어쨌든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탈이 나요. 조금씩. 오늘 한 30초 있으면 내일은 1분 조금씩 넓혀가서 한 10분 정도 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10분 정도는 본인의 이거를 바꿔보는 연습을 네, 갑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도 갑자기 한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이 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운명을 바꾸는 것도 꾸준한 어떤 시간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시간의 법칙 만시간은 한 3년 정도 돼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이 남은 거에 부분에서 3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네. 자, 오늘은 내 사주에서 목이 너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거를 비견겁제로 목이 들어올 경우 또 식신상관으로 들어올 경우 재성으로 들어올 경우 관으로 들어올 경우 인성으로 들어올 경우 각각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그때 어떤 기운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목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봄에 어떤가요? 모든 생명들이 땅 밖으로 튀어나오죠. 봄을 그래서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튀어나온다는 어떤 의미예요. 겨울 내에 수의 형체를 가지고 나무의 뿌리나 씨앗인 상태에 있었던 수가 목을 통해서 목기운을 통해서 이제 그 땅 밖으로 튀어나오는 형국인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일성으로 보면은 유년기 정도의 기운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이 아이와 같은 천진함이 있을 수 있는 사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진함과 동시에 봄에 새로 튀어오르는 기운이고 또 생명이 자라는 어떤 성장과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의 기본적인 습성은 어떤 기운이 제일 약해지겠어요? 봄과 가장 반대에 있는 네, 금의 기운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반대에 있는 금은 흰색이에요. 봄은 아직 끝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결과를 생각하고 뭔가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잘할 때, 야, 네가 이제 공부해서 나중에 커서 엄마가 공부 많이 시켜줄 테니까 커서 엄마한테 효도해라. 네.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키우셨을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키우는 게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잘하는데 충실을 기해야 되는 목의 기운이 미리 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보면 목의 이 잘함을 충실하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봤을 때 목기운이 많다라는 거는 금의 기운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수확을 내거나 결실을 내거나 뭔가 뒷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목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 법륜도에서 목이 첫 번째로 본인 자신의 기운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비견겁제로 목이 너무 많을 때 사실 태과라는 거는 3개 이상 한 4, 5개 됐을 때를 의미해요. 적절히 있는 경우는 그 기운을 적절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너무 많았을 때 탈이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좀 지나친 걸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내 기운에 목이 너무 많다. 네, 첫 번째로 그리고 이 표에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목의 기운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원래 금이 흰색인데 흰색은 표시가 잘 안 될까봐 제가 회색으로 금을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흐르는 건 약간 부정적 측면이에요. 이게 많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파란색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꿀까를 선으로나 원으로 표시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 여기 목기운에서는 비견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걸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식신상관 쪽을 제가 빨간색으로 했었죠. 가뜩이나 목이 많을 때 금기운에 약해서 자기 통제력이 약한데, 이 빨간색의 식신상관이 또 어디를 치느냐 하면은, 네, 또 금을,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내 통제력은 약해져요. 이럴 경우에는 금의 기운을 쓰시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행동보다 그 다음에 오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맞이하게 될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거는 결실, 결과, 그 다음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오는 어떤 확실한 것, 그리고 자기의 규범 같은 것도 돼요. 의지. 내가 오늘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두세요. 그 계획이 설사 못 지키더라도 10개 중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한두 개는 지키게 되고요. 이게 조금씩 늘어나면 돼요. 그러니까는 네, 그런 계획표를 세워두시고, 모기군이 많으신, 이렇게 해서 관을 지켰을 때 이 관이 파란색으로 수의 기운을 만들어주면서 인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인성은 결국 식신상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식신상관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비견겁제가 아닌 이제 식신상관,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력이 목의 기운이 많을 때를 의미해요. 방금 비견겁제인 특징하고 거의 일맥상통은 하는데, 식신상관이 목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일간 자체가 수의 일간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수의 기운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뿌리도 약하다는 거를 의미해요. 근데 자, 이렇게 식신상관이 많았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역시나 관입니다. 네,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관을 쳐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하려는 의지나 집념이나 어떤 사회에서의 그 틀을 깰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나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관이 약해지는 결과를 갖고 오고요. 이 관이 약해지면 결국 인성, 이것도 생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목 기운은 금 기운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식신상관이 목이다. 그러면은 인성이 금이에요. 이 금을 사용하셔서 일단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세요. 방금 목 기운에는 제가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리스트를 적은 다음에 결과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고, 이렇게 식상으로 목 기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 목 기운으로, 이 금 기운으로 목의 기운을 조금 덜어내신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행동이 너무 강해서 관을 치고, 이 관이라는 게 망가지면 인성을 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일간들 이신 분들이 식신상관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주변에 본인이 행동하기 전에 말을 한번 네,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라. 자기 고집이 역시나 강해요. 식상이나 비견이 많으신 분들은. 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셔라. 이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목기운이 재성으로 너무 많이 왔을 때의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역시나 금이 관건인데요. 재성으로 목기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금일간이에요. 내가 내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고, 또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제다시냐 케이스로 가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금을 나를 강하게 해서 나의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일도 잘하고 싶고, 남편도 잘 챙기고 싶고, 애도 잘 그거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욕망의 그걸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망가집니다. 저는 금일간인데 재성이 많은데 욕망이 그리 크지 않은데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본인의 성격하고
조금은 본인이 그걸 모르실 수도 있고, 그거를 이 사람이 재성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다 욕망으로, 왜냐하면 너무 많다 보면 본인이 체감을 못해요. 이걸 갖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갖고 싶지, 너무 욕망이 커버리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재성이 강해버리면 어디를 극하냐면 인성을 극합니다.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고, 나를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고 쪽,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하에 행동을 해야 되는 기운인데, 그리고 주변의 어떤 인맥, 사람과의 관계도 인성이고요. 근데 재성이 이렇게 많다 보면 본인이 바로 목표만 추구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거를 다 신경을 안 쓰고 본인 목표로만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 재성이 극을 하는 거는 인성 쪽인 거죠. 자, 인성이 망가지면 뭐가 안 돼요? 나를 제대로 생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금을 키워서 이 나무를 조금 쳐내야 된다고 했는데, 인성이 약해지면 나를 제대로, 인성이 나를 제대로 키워줄 수가, 보필해줄 수가 없는 게 단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기운이 관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성은 나를 통제하는 기운인데, 이게 목기운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러면은 관성이 목기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토일간이에요. 나무는, 땅은 요만한데 나무가 여기 너무 많다고 해보세요. 토가 지탱을 못하죠. 네. 나의 스트레스나 책임감이 결국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할 수가 없으면 나에게서 나오는 식신상관이 잘 발휘가 안 돼요. 이럴 경우는 역시, 자, 토일간의 에게는 금이 뭐냐면 식신상관입니다. 내가 너무나 생각이,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행동을 못해요. 뒷일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력이 약해지는 거죠. 일단 행동을 하셔서 이 행동으로 관을 좀 쳐주시는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쳐주시는데,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력, 뭔가 시작해 보는 거죠. 그 시작이 일단 관성을 쳐주고, 죄송해요. 도끼가 나무를 쳐줌으로써 이 나무가 쪼개지면 어디로 가냐면 이 인성인 화 쪽으로 조금 이 나무를 불로, 왜냐면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를 갑자기 훅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져요. 네. 목생화가 되지만 이 목도 적당해야 화를 잘 생해줘요. 그러니 먼저 식신상관을 써서, 금의 식신상관을 써서 나무를 조금 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조금은 이완시킨 다음에 이 목기운이, 쪼개진 목이 이 인성인 불 쪽으로 향해서, 이 인성이 결국 약해진, 신약해진 나를 강하게 해주는 형국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목기운이 인성으로 올 때예요. 목이 인성으로 온다는 거는 화일간이죠. 자, 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화가 잘 안 탄다고 그랬죠. 네. 목이 적당해서 나의 화 기운을 활활 태워서 그 화의 기운으로 나의 식상 쪽으로 펼쳐져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얻고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많아버리면 화가 굳이 탈 필요가 없어요. 또 잘 타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만 많다가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화일간에게는 금은 재성입니다. 재성은 나의 목표, 내가 해야 되는 오늘 저거 해야지 라고 목표를 세워두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해야 될, 뭐 쉽게 얘기하면 생각은 많은데 일하기는 싫다. 왜냐하면 인성 쪽이 식신상관을 치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행동을 하게 돼요. 그걸 또 의미하기는 해요. 이 재성으로 인성을 좀 쳐주는 거예요. 아까 방금 토일간에서 금이 나무를 조금 쳐서 불로 잘 타게 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거를 꼭 해야지, 저게 필요해 라고 목표가 생기는 순간 나의 인성이 쪼개지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셔야, 그렇게 재성을 추구하는 재성의 도끼가 인성의 목을 쳐줘서 불을 더 강하게 하면 그 불에서 식신상관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목표를 다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